자, 이거는 2021학년도 수능특 2021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원래 이게 수특은 앞에 있는 질문에 과거 기출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과거 기출이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정오표 있는 거니까 새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정오표에 있는 것대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본문 내용이 문제 수정도 있고 답지 수정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3문단 3에서 5행 1년 후에 100원을 '이 부분을 지우고 100원을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6 1년 후에 1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고, 또 2년 후와 3년 후에 100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후와 3년 후에 100원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해볼 텐데, 지금 이제 필요한 포인트가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나 아니면 비용 편익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으면서 좀 볼게요. 아씨, 아이스 브레이커스 이거 중독되겠네.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자, 일단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공공사업을 할 때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로 얻는 편익이, 이거는 아마 단순히 금전적인 걸로는 아니고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복지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순편익 방법이 있는데,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래요. 이 방법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찾아내요. 이게 화폐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 전부 다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오염배출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오염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 비용이라고 쳐야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편익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거고 뭐 그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비용이 더 크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건 사실 엄청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건설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편익은 댐을 건설하는 그 과정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댐 준공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준공이 완료됐다라고 해야 되나? 준공이 완료됐다? 준공이 됐다? 준공에 완료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나? 그러면은 준공이 완료됐다라는 말을 하면은 음이 중복이 돼가지고 사실은 오류인 거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댐이 이렇게 되는데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단순히 비용의 합계, 편익의 합계만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해가 지날 때마다 물가가 변동하고 이자율이 변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원이 몇 년 후에 100원이 아니죠. 그러면 저축은 왜 해? 투자는 왜 해? 그냥 전부 다 금고에 지 돈 짱 박아 놓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인 불일치 문제, 현재 100원이 미래에는 1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금액으로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재 가치화, 현재 미래의 돈, 미래의 일정 금액을 지금으로 바꾸면 얼마겠느냐라고 모두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돈을 미래 가치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정확한 것은 현재니까 현재로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드는 총 비용의 현재 가치와 총 편익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자율이 활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100원이면 이자율이 만약에 1%라면 1년 후에는 100원에 1%가 더해진, 그러니까 총 퍼센트로만 따지면 101%가 되겠죠. 1년 후에 100원에 대해서 101% 되면 얼마야? 101원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이거는 현재 가치화네요.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이 더 곱해지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이거는 그냥 100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년 후에 101원을 이자율이 1%라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1년 후에 101원이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00원, 101원 왔다 갔다 해서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후, 3년 후 역시도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현재부터 n년 후까지의 순편익을 구하려면 n년까지 발생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n년까지 드는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익이랑 비용은 드는 돈, 그리고 편익은 내가 얻는 돈, 이것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2년 후에 편익과 3년 후의 편익을 각각 2년 땡기고 3년 땡겨서 현재 가치화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하면 전부 다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태까지 순편익 방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사업 간에 어떤 사업이 사회 후생을 더 많이 증진시키지를 하려고 할 때 활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런데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런데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n년까지의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n년까지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이건 사실 근데 이 순편익 방법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순편익 방법은 보시면 여기다 좀 쓸게요. 순편익 방법은 편익의 총 현재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 현재가치, 이것이 순편익이죠. 순편익이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모기 있나? 그 창문 닫아줄래? 모기 들어오는 것 같아. 미친. 자, 그래서 간지러워. 이게 있는데 다른 방법은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은 사실 이거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분수로 바꾼 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둘 다, 둘 다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비용의 총 현재 가치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그리고 그 사업은 사회 후생을 증진시킵니다. 편익이 더 크니까. 그러니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순편익과 비용 편익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것도 역시 비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죠. 이 경우는 사회 후생이 감소함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단지 사회 후생의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순편익 방법보다는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은 비율로 산정을 하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산을 좀 고려를 해서 비율로 따져보자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예산을 넘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게 좀 잘 조절을 해서,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순편익 방법, 비용 편익 방법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계산한 다음에 빼고 나누고 하는 거는 뭐가 어렵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공공부문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결정하므로 예산을 무한정 증액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산이 한정된 경우라면 효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비율 방법 모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 할인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할인율이 이거예요. 여기 나왔죠. 이제 처음 나왔는데 동그라미는 안 쳐놨는데 현재 가치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어떠한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인율이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할 게 아닌데 앞에서 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위로 돌아갔는데 할인율을 준 겁니다.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사업에 따라서 할인율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내부 수익률 방법인데,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마 지금 이 지면이 모자라서 이 윗부분을 좀 잘라내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이게 더 낫겠죠? 만약 검은색으로 써볼까? 내부 수익률 방법입니다. 내부 수익률, 이 P라는 녀석은 사업의 현재 가치를 빵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대요. 내부 수익률은 어떠한 사업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1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발생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입 비용을 뺐을 때 빵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발생한 편익 110억이죠. 그쵸? 110억을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현재 비용과 편익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현재 그리고 1년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 비용이 100억 원이 들었고 1년 후에 편익이 110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합산을 하면은 그 합산이 빵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110을 10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부 수익률 P가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고1도 할 수 있는 그 식 만드는 거죠. 여기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110을 1 플러스 P라는 걸로 나누면은 100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100을 옆으로 지금 이항이라고 하나요? 이항한 거예요. 100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P라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녀석을 설명해 주는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말은 2년 후라면 여기 이게 제곱만 들어가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는 돈, 내년에 들어가는 돈, 3년 후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내년에 오는 편익, 내후년에 오는 편익, 3년 후에 오는 편익, 4년 후에 오는 편익, 5년 후에 오는 편익, 이런 게 있으면 이것들을 전부 다 각각 이거를 몇 년으로 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합산을 다현재 가치화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수학 문제로 나오면 사실은 땡큐인 문제죠. 노가다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국어에서 노가다를 시키진 않으니까. 자,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 P 110이랑 이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 P는 0.1이죠. 그쵸? 10%니까요. 10%죠. 내부 수익률이 P가 0.1이 돼요. 이렇게 구해진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것이 높을수록 이 사업은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의 편익과 현재의 비용의 이 둘을 맞나요? 지금? 네.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이자율 R이라는 녀석 있죠? 그게 아니라 현재화하는 기준을 P로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 둘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그러려면은 이 둘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려면 P가 높아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미래 가치가 높아져야 P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높다는 말은 현재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미래에 벌게 되는 편익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에요. 수학으로 나오면 엄청 쉬운 건데 그거로 나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현재 비용과 미래 편익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0.1이라는) 것은 현재 비용에 비해 미래 편익이 1.1배, 10%더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비용과 미래 편익의 비율이라기보다는 증가 비율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 비율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비용에 비해서 사회후생이 더 많이 증가되는 녀석이겠죠. 그쵸? 이 내부 수익률 방법이 가진 장점은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 높은 것일수록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미래 편익을 높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높은 녀석을 선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100원, 1년 후에 120원, 내부 수익률 몇이에요? 당연히 0.2죠.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0.4인 녀석은 현재 100억을 들였을 때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140억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편익이 증가할수록 내부 수익률은 커진다.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편익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크기를 통해서 이 P라는 녀석의 크기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